네, 반갑습니다. 프로그래머를 위한 컴퓨터 구조 정기철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니북이라는 회사에서 출판하고 있는 책들을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예, 오늘 그중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unibook.co 사이트에 오시면 가입하고 이제 교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책을 읽는 거랑 강의를 듣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해당하는 섹션이나 챕터의 주된 포인트가 뭐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장, 실제 강의는 첫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는 총 7개의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1장의 1.1절 들어갈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1.1절 컴퓨터의 발전 역사라는 걸 배울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매번 주장하는 게 정확한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다. 뭐 애니악이 몇 년도 만들어졌건 에드싹이 몇 년도 이루어졌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 컴퓨터의 발전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된 게 이런 겁니다. 전자식 컴퓨터, 요즘 우리가 쓰는 게 전자식 컴퓨터죠. 0 또는 1, 전자적인 비트의 흐름으로 이제 계산하는, 그게 1940년도부터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전에는 전자식 컴퓨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40년도 전에는 기계식 계산기 또는 수동식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940년대를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80년대부터는 개인용 컴퓨터, 뭐 90년대부터는 인터넷, 2000년부터는 인공지능, 이렇게 흐름을 쭉 이해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초창기 컴퓨터를 볼 텐데, 그러니까 초창기 컴퓨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 컴퓨터가 계산기라는 의미에서 초창기 컴퓨터라고 말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전자식 컴퓨터랑은 훨씬 다른 형태의 컴퓨터겠죠. 그 전에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쭉 스크롤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대략 어느 시기에 컴퓨터의 발전 흐름이 어땠다라고 이제 익혀 나가시면 될 텐데, 요 도표는 1장을 다 보고 나서 쭉 한번 흐름을 다시 리뷰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초창기입니다. 제가 초창기라고 말한 건 이제 전자식 컴퓨터가 아니고요. 제목에서 드리는 것처럼 신체와 작은 도구들, 손이나 발, 몸 또는 돌멩이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던 옛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 조형물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의 호미곶이라는 곳이죠. 예전에는 손으로서 계산을 했겠죠. 뭐 1, 2, 3, 4, 5 이렇게 했겠죠. 또는 손가락 10개로는 부족하니까 손의 마디를 이용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하는 것 본 적 있죠?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또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 뼘이죠. 한 발 그러면 양팔을 쭉 펼쳤을 때의 그 거리입니다. 또는 한 길 그러면 성인의 키 높이 정도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다가 손가락 개수로는 모자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손가락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돌멩이를 쓰기로 합니다. 돌멩이 크기나 개수 또는 막대기를 쓰기도 하죠. 막대기에 빗금을 쳐서 어떻게 수를 표현하거나 저장하거나 계산하기나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돌멩이들은 보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있죠. 주판입니다. 영어는 에버커스라고 하고요. 여러분 혹시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보셨나요? 하나하나 맞힐 때마다 카운트한 용도로 썼죠. 요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든 게 주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왼쪽에 보시는 게 한국식 주판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중국식 주판입니다. 뭐 한국식 주판은 한국과 일본이 같이 있습니다. 모양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중앙 분리대가 있고요. 위에 돌이 있고 아래 돌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식 주판은 위에 돌이 하나고 밑에 돌이 4개 있고요. 중국식 주판은 위에 돌이 2개 있고 밑에 돌은 5개입니다.
1개, 4개, 2개, 5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국식 주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돌이 하나 있고 아래 돌이 4개 있죠. 요게 초기 상태입니다. 위에 돌은 위로 올라가 있고요. 아래 돌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제 세대는 어릴 때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다 주판을 뭐 학원 다니거나 해서 많이 배웠죠. 요즘에 어린이들이 코딩을 배우는 것처럼. 근데 요게 초기 상태라서 지금은 4자릿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0입니다. 이제 우리 자릿수가 있다는 생각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랫돌은 위로 올라가면 1이에요. 윗돌은 아래로 내려오면 5가 됩니다. 아랫돌은 하나가 1이고 윗돌은 하나가 5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배치하면 128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가장 오른쪽에 0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가 되겠죠. 아랫돌은 올라가면 1 되는 겁니다. 125 더하기 3에서 전체 8이 되는 거죠. 요건 뒤에 시뮬레이터 잠깐 보도록 하죠. 밑에 제가 쭉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천천히 시간을 내서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요즘은 웹에서 시뮬레이터가 많으니까 주판도 웹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자페니즈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셔서 이렇게 하면 1이라고요. 밑에 보시죠. 2, 3, 4 위에 돌 내리면 5가 되죠. 그럼 이렇게 떨구면 6이 됩니다. 7, 8, 9죠. 이제 돌이 이렇게 해서 9까지 밖에 표현 못하죠. 0에서 9. 그러니까 10진법이라는 거예요. 10을 표현하려면 윗돌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10,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7이 되는 거죠. 밑에 보면 중국식 주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주판은 요 막대마다 10진법을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아래에는 5진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4까지 0에서 4까지 표현하니까 5진법입니다. 9가 되고 다시 10진법으로 자리를 올려주는 거죠. 근데 중국식 주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돌이 2개 있고요. 아랫돌은 5개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하면 6이 되고요. 7, 8, 9, 10이 됩니다. 10이 되는데 10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A라고 표현할게요. 나중에 16진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A가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10, 11, 12, 13, 14, 15가 되겠죠. 15를 16진법에서는 F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 떨구고 올리면 얘가 10인데 얘는 10이 10이 아니고요. 16이 됩니다. 16진법이라서요. 이 진법에 관련된 이야기는 챕터 2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요. 지금 8분 정도 지나가는데 오늘 한 내용이 초창기 컴퓨터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계식 계산기, 그 다음 시간에는 전자식 계산기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